할머니한테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는 영원히 잡지 않을 수가 꼭 당신의 친자식으로 꼭 키워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의 의습은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난 영상들 한 이틀 동안 연속 제가 저희 아이들 출산에 관련된 이슈를 올리면서 이제는 제 출생의 이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죠. 중앙당 옷가 선발 과정을 제가 사부작으로 만들면서 그때 제가 제 출생의 비밀을 언젠가는 말씀드리겠다 했지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오늘 다시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했던 내용 제가 다시 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말로 공개 안 했던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말하는 데는 저한테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슈를, 이 이슈만큼은 제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안 하고 누군가가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또 시간들도 서로 안 맞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 문제는 북한 안에 70년대, 80년대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왜 저 같은 운명이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좀 비운의 사연입니다. 명절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가는데 계속 제 이야기 중에 강제 입양 이야기 계속 나오죠. 낳아준 부모 모른다죠. 이렇게 저에 대한 스토리가 혼선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아버지 문제는 왜 계속 양아버지라고 말하냐, 강제 입양 문제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이게 연결해서 스토리로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따로 계셨고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댔습니다. 그래서 혼선 가져올 만하다. 언론에서 가끔씩 나올 때는 뭐 양아버지, 뉴스에서도 계속 제가 양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단점 지원하는 양아버지. 그럼 쟨 도대체 뭔데 계속 양아버지도 나왔다, 친부모도 나왔다, 뭐가 계속 이게 나오냐. 그런데 제 스토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꽈배기처럼 벨벳 푹 꼬여진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 지금 어제 연속 이틀 동안 제가 올린 그 영상들에 자녀 4명을 출산했는데 품 안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사연들 얘기를 하면서 참 저 같은 운명도 쉽지 않겠죠. 그렇게 여자로서 출산한 자녀 문제만 제가 그렇게 기구한 게 아니라 제 자체 출생 문제도 그렇게 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고 짧게 하기 때문에 부분 스토리를 나눠서 추석 기간에 아마 제 강제 입양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고, 제가 계속 이슈 때마다 언급하는 양아버지, 현직 사단정 지원이었던 양아버지 문제가 과연 어떤 사연인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는 양부모 쌍으로, 양부모가 아예 세 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엄마가 하나고 아버지가 교체된 건가? 그래서 양아버지라고 말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 낳아준 부모가 다르고요. 저를 완전히 15살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저를 아끼고 그렇게 아껴주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17살에 저를 강제로 입양한 양부모, 이렇게 해서 세 쌍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를 낳아준 부모와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입양이 됐는지, 첫 번째 입양이 제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는 청진의학대학 학생들이었다는 것이 제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 당시에 시병원에서 출산을 했고, 출산한 지 3일 만에 저를 돌아가신 지금 저희 어머니죠. 그 어머니와 저희 친할머니,
그 두 분이 청진시병원에서 저를 받아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제가 76년생이니까 70년대 당시에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거진 사회 비난거리로 했대요. 북한도. 한국도 그때 시기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의학대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연애하는 과정이 아마 임신됐는데 원래는 결혼 전제 조건으로 두 분이 만났는데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뒷부분에 저희 할머니가 전해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낳아준 지 3일 만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입양이 됐고 그 부분을 저희 오빠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6살 때 엄마가 병원 쪽에서 내려오는데 아기를 안고 왔기 때문에 엄마 아기 뭐야? 아기 샀어?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래 아기 샀어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오빠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돌아가신 저희 오빠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아들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여기서 왜 나를 입양하게 됐냐?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늑막을 좀 앓았대요. 그리고 저희 오빠를 출산한 다음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늑막에 타격이 오게 되면 늑막암으로 변할까봐 건강상 더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오빠를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 한다는데 아빠는 딸을 그렇게 원했답니다. 딸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진짜로 예뻐했어요. 정말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당학과 그 문제로 해서 제가 중학교 다시 재입학할 때 아버지가 그 큰 저를 그때 한 12살 됐나? 안 가겠다고 들어 누워서 오니까 엄마는 상점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내보내고 아빠가 오히려 집에서 세면 다 시키고 크림 다 발라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서 얼려서 저를 업어서 진짜 저를 업고 학교까지 갔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쟤는 언제까지 저렇게 키울 거냐고. 그 정도로 아빠가 저를 그렇게 예뻐해 줬어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 사랑을 제가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충격은 어느 정도였냐면 오빠를 죽이겠다 칼을 빼들었댔어요. 오빠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었을 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줬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것이 16살이었고 그 16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니하고 고모가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대 구박이란 거 못 받고 살아간 저여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진짜 뺨 한 대 안 때리고 정말 손에 물걸레 한 번 안 쥐우고 저를 그렇게 보이 길렀어요. 근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신 다음부터 할머니가 저를 차지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할머니하고 고모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서러움을 그때 제가 사춘기잖아요. 16이면 그 사춘기에 그 서러움을 어디에다 토론 못하니까 제가 계속 오빠 부대에 가서 울었습니다. 나 혼자서 어려서부터 그 외갓집으로 평양으로 그 기차를 잘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내가 없어지면 얘 또 오빠한테 갔겠거니 하고 얘 아니면 외갓집에 갔겠거니 하고 이젠 찾지도 않아요. 그 할머니하고 고모들은 이모도 아예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혼자서 기차 타고 잘 다닌 거예요. 그냥 오빠 부대에 계속 간 거예요. 그 오빠 부대에 계속 가서 오빠 보고 울면서 할머니하고 고모가 딱 구박한다고 하니까 오빠가 한 번은 딱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바라지 마. 그 사람들한테서 사랑받길 걸 생각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아무리 나는 할머니가 아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아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오빠가 아무리 맛 장선이고 그랬다고 오빠만 예뻐하고 나는 예뻐도 안 하고 예뻐 안 하는 건 예뻐해달란 말도 안 했는데 구박은 왜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오빠가 얘기를 하더라고. 너 사실 내 친동생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이 미친 새끼 너 이제는 부모 돌아가고 내가 지금 짐이 되니까 너 이제 내보고 동생 아니라고 하니? 이 어디서 이러고서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었댔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건을 얘기했을 때가 바로 오빠가 경성연대 백수연대 양아버지 연대 정치연으로 있던 그 연대 바로 군이 소장내 집이었어요. 그때 칼을 딱 빼들고 오빠를 죽이겠다고 이러고 날치다가 내 풀에 까무라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말에 충격을 내가 못 이겨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한 3시간인가 5시간 만에 제가 의식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너무 놀라서 내 의식 차리니까 내 눈앞에서 이러고서 눈물 뚝뚝 흘리며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오빠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안 보고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나와서 경성역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아무 말 안 하고 나하고 딱 1m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내 뒤로 툭툭 다가오는데 역전까지 가면서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기차 타고 딱 떠나는데 오빠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너 내 동생이야. 내가 너한테 그 말을 해준 거는 네가 아프라고 말해준 게 아니라 네가 이젠 컸기 때문에 할머니나 고모들 너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구박하는 거라고. 그 진실을 알라고. 그 사람들한테 바라지 말고 이제 네 스스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오빠는 절대로 너 버리지 않는다고. 차가 떠날 때 오빠가 나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청진 도착해서부터 저는 완전히 빡친 거죠. 할머니 집으로 고모 집으로 미친 듯이 가서 다니면서 제가 따졌습니다. 내가 친딸 아니냐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라고. 오빠가 말해줬다고. 오빠 나한테 그렇게 허튼 소리 할 사람 아니지 않냐고. 누구보다도 저를 아끼는 사람이 오빠였거든요. 부모님 다음에 저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오빠였어요. 저희 오빠는 아버지 당일꾼, 엄마가 판매원 이걸 겪으면서 저를 어려서부터 저희 오빠는 저를 업고 다녔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준 사람이 오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저를 아끼는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 다음에 저희 오빠였거든요. 이 세 사람 외에 저를 그렇게까지 아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야 할머니가 거기에서 주저앉더라고요. 너 시집갈 때나 말해줄라 했는데 그놈 새끼 벌써 말했네. 끝내 일을 쳤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제껴놓고 이모한테 갔어요. 이모는 진실을 말해주겠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에 나 때문에 눈을 뜨고 돌아가셨거든요. 병으로 마지막에 늑막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그 충격 때문에 늑막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눈을 뜨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부른 이름이 오빠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내 이름을 딱 3번 부르면서 내 너를 두고 이 말만 반복하다 끝내 눈 뜨고 돌아가셨어. 이모 집에 들이쳐서 제가 이모한테 그렇게 따지고 들었어. 엄마 나 때문에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냐고. 근데 이모가 거기서 한 말이 더 제 가슴에 칼을 박더라고요. 이모가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네가 더 미워. 그래서 엄마가 더 눈 못 감은 거야. 아니 친딸도 아닌 너 그런 그 고생을 하면서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언니 눈 감고 죽었어. 너 때문에 눈 뜨고 죽은 거야. 이러고 이모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주저앉았어. 이모는 그것 때문에 더 나를 미워했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나를 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차가웠는지. 그리고 제가 그날 거진 산소 올라가서 턱곡침에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산에서 또 다시 썩고 왔댔어요. 근데 제가 울면서 올라가는 걸 아마 저희 아버지가 독집 지어준 그 뒷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모셨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다 제 친구들이었어요. 울면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쟤 또 산소 올라가서 우나보다 해서 울면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게 날이 꼼꼼해도 안 내려오니까 그 아래 저희 친구 엄마가 야 걔 초저녁에 지금 아까 오후에 올라갔는데 지금 안 내려왔다. 너네 올라가 봐라. 이러고 오빠 친구들을 원래 보냈더라고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산소에 쓰러져 쇼크 완체로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빠 친구들이 저 업고 친구 집에 내려다가 업체 넣고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 엄마 무릎에서 제가 통곡치며 울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가 내 부모 아니래요. 믿어줘요. 이러니까 그때 그 집안 식구들도 다 충격받았댔어요. 오빠가 그래요. 난 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도 믿어 안 지는데 어떻게 네가 믿어지겠냐고. 너를 얼마나 사랑해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네 부모 아닐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낳아준 부모는 과연 어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왜 나를 버렸는데. 그리고 다시 할머니 집에 갔어요. 왜 저를 받아온 사람이 할머니하고 엄마인데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지금 저희 할머니잖아요. 할머니한테 가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진정하고 얘기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작정 울고 떼쓰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진실은 진실인 거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엄마가 원래는 결혼 전제로 만난 분들이었고 그래서 저를 임신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어디에 뽑혔답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때 할머니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가 대남 공작에 뽑힌 걸로 알고 있다. 머리가 비상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남 공작에 갑자기 선출이 돼가지고 뽑힌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엄마는 신분이 조금 안 좋았다. 엄마의 할아버지 댁가 아마 남한의 이런 지주였다. 이렇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출신 성분이 안 좋고 아빠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아빠는 또 마침 결혼 전제를 만나는 과정에 연애가 그 안에서 금지가 됐는데 결혼 전제를 만나는 과정에 아빠는 또 다른 데 또 파견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엄마하고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저를 받는 그 순간에 저를 낳아준 분은 저한테 젖을 먹으면서 계속 앉아 울고 있고, 그리고 그 남자분 모습이, 할머니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그 남자분 모습하고 내가 지금 자라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닮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그때 아이를 이렇게 뺏으면서 할머니한테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는 영원히 찾지 않겠으니까 꼭 당신의 친자식으로 꼭 키워라. 그때 그리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아무런 서로 연락처, 주소, 이름, 석자도 안 나누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고 하면서 그때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는 저를 낳아준 그분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할머니는 그때 당시 저한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어쨌든 할머니가 저한테 들려준 진실은 그게 전부였어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저를 낳아준 그분들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분들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제 이름, 성을 모릅니다. 민영이한테 가장 미안한 게 외가에 대해서 말해주신 것은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들 대해서만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힘든 저희 칠성의 비밀 사연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나왔던 제 양부모의 문제, 다음 시간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당시에 북한의 입양은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그들만의 그러한 거래로 이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제가 입양된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저를 완전한 친딸로 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등록 보안소, 경찰서에,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서의 주민등록 문건과 이러한 보위부에 있는 문건하고 완전히 세부화된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 저를 완벽한 친딸로 만들기 위해서 보위부 서류까지 완벽하게 다 바꿔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서류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서류에 따라서 태어난 지 3일 때부터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친딸처럼 제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많이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좀